혼전 성교를 금지하는 이유. 연애 3년 차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결혼도 약속했습니다. 아내가 될 여성이 한사코 성관계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결혼하지 않았다고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까닭을 알고 싶습니다. 아내가 될 여성은 저를 설득하지 않고 화를 먼저 냅니다. 성관계, 남녀가 성기를 통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음. 성생활, 남녀 사이에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생활 상태. 성욕, 이성과 접촉하기를 바라는 욕망. 사전의 설명을 근거로 한다면 육체적으로 성인이 된 사람은 성욕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란 사랑하는 남녀가 평생토록 함께 살아가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성관계를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식은 성관계를 해도 되는 허가증을 받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밥을 먹이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갓난아기가 밥을 먹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첫날 밤 드디어 나는 성교 허가증을 갖게 되었구나 싶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첫날 밤을 치룬 다음날 아침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곱게 간직해온 보물을 무상으로 건네주었지만 난 아내를 위해 내어준 것이 없구나. 나는 당당하게 나의 성욕만을 해결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결혼이다 싶어서 잠깐 피어났던 미안함을 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고 그래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사이끼리 피어나는 성욕을 해결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초보 남편은 성교에 대한 생각을 단지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성욕의 해결이라고 단정지었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성교는 쾌락이다. 몸으로 갖게 되는 즐거움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살았습니다.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편으로부터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생활이란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쾌락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성기를 잃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기 부인과 성관계, 즉 성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 남자는 자기 부인과 성생활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기를 통해서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는 없지만 성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즉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생활을 오랜 세월 동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생활을 성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성생활의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부부들도 여러 가지 노력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완전하게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긴 세월 시행착오와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증여를 익혀가면서 성관계 할 때도 완전한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 전에 단순한 성관계만으로 긴 세월을 통해 익혀가는 성생활을 이뤄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긴 세월을 통한 수많은 갈등을 성생활을 통해서 해결해 갑니다. 그러니 단순한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성관계만으로 실망하고 연애를 끝내버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성관계를 맺는 나의 상대방이 만족을 느끼는 시점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몸으로 하는 대화인 성생활은 수많은 언어가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생활을 하는 두 사람은 두 사람만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 고유한 언어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익히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유한 언어를 익히게 될 때까지 많은 시련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대, 실망, 만족, 배려, 기쁨, 환희 등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도 성생활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 두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결혼을 앞둔 많은 연인들도 상담해 왔습니다. 혼전에 성관계를 갖고 실망에 가득 차서 결혼을 포기하려는 커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갖기 전에 상상한 것처럼 만족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관계가 이런 것인가?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나? 내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싶어서 이런 것이 결혼이고 성생활이라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내 소유라는 도장을 찍었다고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커플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내 것이라고 소유 확인을 했지만 부부 관계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고 책임의 관계여야 하기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 방식으로 성교에 관해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교는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맺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성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성욕은 육체적인 반응만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욕을 해결하는 것은 지극히 동물적인 본능만으로도 일어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 이상의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도 성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랑이 피어남과 동시에 소유 욕구도 동시에 피어납니다. 첫 번째 증상이 만지고 싶어집니다. 눈으로만 보다가 만지고 싶어지는 충동이 피어납니다. 아름다운 꽃이 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눈으로 보면서 예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손으로 만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예쁘다는 마음에 사랑이 함께 있으면 만지고 주물러서 그 꽃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 첫걸음도 그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교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나를 내어줌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꽃을 파는 꽃집 앞을 지나가다가 예쁜 꽃이 눈에 들어오면 갖고 싶어집니다. 그 꽃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꽃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꽃을 갖기 위해서 제일 먼저 꽃에게 자기 시선, 눈길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사랑에 관해 설명을 들을 때 새롭게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도 분명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받을 사람이 덜컥 받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고 기다려줄 때 그 사랑은 더 고귀하게 깊어집니다. 덜 익은 사랑이 완전히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은 더 고귀한 사랑을 갖게 되는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더 큰 사랑을 갖게 될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내 연인과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덜 익은 사랑을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덜 익은 풋과일을 따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전 성교는 완전하게 익지 않는 과일을 먼저 맛만 보고 맛이 없다 싶으면 버리게 되는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밥을 먹이면 큰일 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연인들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깊은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진도를 빼야 하는 것입니다.